이번 영상에서는 가르마 탈모,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가르마 탈모 역시 방치하면 점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르마 탈모,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조기에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들까지 전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뒷부분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가르마 탈모, 정수리 탈모는 남녀를 불문하고 생길 수 있는 이 안드로겐성 탈모의 전형적인 탈모 패턴 중에 하나인데, 가르마 또는 정수리를 중심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수치 줄어들고 두피가 비쳐 보이게 됩니다. 남자는 이렇게 보통 정수리가 동그랗게 비어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는 가르마 부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밀도가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 탈모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패턴의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 때문인데, 유전적이든 비유전적이든 이 모낭 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가 탈모의 원인 이 호르몬 물질인 안드로겐을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게 되는 건데요. 유전적으로 이 AR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잘 발현되는 사람일수록 탈모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 유전력이 강할수록 탈모가 일찍 시작되고요. 그 속도도 빠른 경향이 있고 유전이 또 없어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탈모가 보통 언제 잘 생기느냐? 남자는 원래 남성 호르몬이 많기도 하고 탈모가 시작되는 나이대가 대중이 없는 편이지만, 여성분들은 보통 출산 후에 또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탈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드물게는 경구 피임약 복용, 갑상선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이런 여성 질환으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도 탈모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하거든요. 참고로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모발 생장기를 연장시켜주고요, 모발이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도록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증가하게 되면 모발이 약해지고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로겐, 이 DHT를 줄이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는 거고, 약을 못 먹는 여성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치료하고 커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치료 방법들은 영상 뒷부분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흔한 원인은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알지만 방심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곧 있으면 날도 많이 더워지고 햇빛도 강해지기 때문에 정수리, 가르마 노출되는 거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강한 햇빛이 이제 직사광선이 우리 두피를 손상시키면서 탈모를 많이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자외선이 피부, 두피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요, 두피 염증도 악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가르마 쪽 피부가 빨갛게 벗겨지고 껍질까지 벗겨지면서 자극성 염증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일광각화증 같은 변성도 생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자외선이 피부 콜라겐 분해를 촉진시키면서 모낭 주변 조직을 약하게 느슨하게 만들고요, 모발을 처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이 이 모발의 주 성분인 케라틴을 손상시키면서 모발이 좀 약해지게 되고 빠지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연구 논문으로도 검증이 된 사실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자, 이 사진은 한쪽 얼굴에만 햇빛을 받고 다니는 이 트럭 운전기사의 사진인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운전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한쪽은 계속 자외선을 받고 한쪽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 두피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햇빛 뜨거운 여름에는 늘 항상 모자나 양우산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고, 두피 전용 자외선 차단 이 스프레이 제품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재적소에 꼭 잘 활용하시길 권장드려요. 자, 가르마, 정수리 탈모 세 번째 원인은요, 영양 부족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무리한 다이어트, 이 굶는 다이어트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철분이나 아연,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모발 성장이 좀 저해되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식습관으로 기본 칼로리는 충전 좀 잘 하시고, 영양제를 따로 이제 보충제를 섭취하셔서 중요한 영양소들은 보충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장드리고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비오틴, 맥주 효모, 비타민 D,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 아연 같은 경우도 신경 쓰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극적인 펌이나 염색 등으로 이제 두피나 모발이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면요,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게 되고 탈모가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파마약이 직접 두피에 발리게 되는 이 다운펌은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요. 꼭 해야겠다면 정말 컨디션이 괜찮을 때 정말 가끔씩 하시는 거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겠다. 다른 펌은 괜찮지만 다운펌은 꼭 조심하시고, 염색은 기본적으로 우리 두피에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커피 염색이나 헤나 염색 같은 천연 염색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다면 염색 주기를 최대한 길게 잘 조절하고 두피에 최대한 잘 닿지 않도록 해서 사용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피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손상받은 두피는 또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이 노력으로 열심히 관리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스트레스는 너무 당연하면서도 이제는 뭔가 진부한 내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이 크고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진 영역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면 이 모낭이랑 탈모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발의 생장기가 일단 짧아지고요, 휴지기로 빠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낭세포 분열도 억제되면서 점점 가늘고 약한 모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심하면 두피 혈관도 수축이 되게 되는데, 모낭에도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돼야 모발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염증 반응도 활성화되고, 두피 모낭 주변에 미세 염증이 같이 좀 따라오게 되면 모발이 또 약해지거든요.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좋은 풍경, 좋은 공기, 스트레스 해소는 필수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염두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제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가르마 탈모는 초기에 치료 방향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냐면 가르마 탈모, 정수리 탈모는 치료하면 반응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제대로 내가 방향을 잘 잡은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숙지하고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치료법이 바로 미녹시딜이에요. 미녹시딜은 남성형 탈모든 여성 탈모든 가장 효과가 잘 입증된 그런 약물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두피에 발리면 잔류하면서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 주고요, 모낭으로 가는, 모발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모낭을 자극해서 모낭 활성화를 통해서 모발 성장기를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로 모발이 굵어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미녹시딜도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통해서 복용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미녹시딜 전반적인 이 사용법, 바르는 거든 먹는 거든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안 보신 분 있으면 이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약은요, 먹는 피나스트레이드, 두타스트레이드예요. 이런 탈모약들은 안드로겐성 탈모의 이 궁극적인 원인인 이 안드로겐, DHT 호르몬을 차단해주고 억제해주고 해서 이제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약은 남성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된 약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금기인 약물이고요. 제한적으로 폐경 이후 여성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여성 탈모에도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한적인 상황에 있어서 처방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 스피노락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은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예요. 이 피나스트레이드나 두타스트레이드는 이 DHT 생성을 줄여주는 약인데 반해서 이 스피노락톤은 DHT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안드로겐이 모낭 수용체에 접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약물은 부작용으로 이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어지러움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이 약물도 이제 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임을 하시는 분들이 복용하실 수 있고, 다른 이런 칼륨과 관련된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복용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거의 처방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영양제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미녹시딜을 바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모낭으로 가는 혈행을 개선시키기 위함인데, 이 혈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행에 있는 구성 요소, 산소와 영양소를 잘 챙겨야 돼요.
산소는 우리가 숨만 잘 쉬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될 수 있고요. 영양은 우리가 좀 결핍되지 않도록, 부족해지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보통 탈모와 관련된 영양소에는 이 모발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합성을 촉진하는 비오틴, 모낭 활성 주기에 중요한 부품 역할을 하는 맥주 효모와 비타민 D가 있고요.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 철분이랑 아연도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양소들의 결핍이 있다면 이런 모발 영양제들이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핍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게 결핍이 되지 않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전반에도 다 도움되고 각자 역할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비타민 삼아서 먹는 것도 권장드려요. 영양제 관련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는 모발 성장인자, 또 혈관 확장제, 비타민, DNA 재생 물질 같은 것들을 직접 두피에 주사해서 모낭 활성화를 돕는 방식이에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PRP랑 보톡스 주사인데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레이저, 저축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두피 혈류를 증가시키고요. 모낭세포의 활성화와 혈류 개선을 통해서 모발 성장 촉진을 유도하는 이 레이저 치료법입니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편한 이런 레이저 기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섯 번째는 모발 이식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치료법으로 잘 되지 않거나 처음에 이제 병원 상담 오셨을 때 너무 상태가 심하고 비어 보이는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모발 이식을 좀 권장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탈모가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일단 처음에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요, 전문가랑 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희망 고문으로 이 낭비되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길게 봐서는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꼭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이 두피 문신이라는 시술을 하는 건데, 두피가 비쳐 보이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피에 자연스러운 점을 찍어주는 시술이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이 비어 보이는 느낌을 줄여주고요, 비쳐 보이는 걸 해결해주는 시술이라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비쳐 보이는 이 스트레스가 되는 게 사라지니까 일단은 내가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내가 받는 치료를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1차적인 결과 또 최종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경향이 좀 커져요. 그래서 당장 모발 이식이 좀 힘들거나 치료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분들은 이 두피 문신으로 일단은 급한 불을 좀 꺼놓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이 두피 문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흑채도 요즘에 퀄리티가 좋고 좀 잘 사용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정수리, 가르마 가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흑채도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일단 사회생활이 가능해야 하니까 가리고 다니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치료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치료로 개선이 되면 그때 이제 흑채를 조금씩 내려놓고 자신감을 갖고 다니는 거죠. 흑채 없이도.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 이 가르마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좀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 거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